교육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교육 심리학의 기초 개념들 중 하나인 인간 발달의 정의하고 원리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 발달의 정의를 보면요, 태내 수정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변화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장, 성숙, 학습, 그것인데요. 성장, 성숙, 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발달이죠. 그래서 모든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성장은요, 시간의 경과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장, 체중, 골격 같은 신체적 크기 또는 기능의 양적인 증가를 뜻하는 것이고요. 성숙은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 예를 들어서 태아의 발달, 영구치의 돌출, 제2차 성징의 출현 등 질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성장이 양적인 증가였다면 성숙은 질적인 변화를 뜻하는 용어죠. 그 다음에 학습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발달, 성장, 성숙, 학습 이 세 가지는 모두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정의상으로 성장은 양적인 증가, 성숙은 질적인 변화, 학습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지만요. 이 세 가지를 엄격하게 떼어내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어떤 변화를 보고 이거는 성장만으로 일어났어. 이거는 성숙만으로 일어났어. 아니면 학습만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체로 양적인, 질적인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다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장, 성숙, 학습이 언급될 때는요. 언제나 그것이 유전의 영향으로 일어나는가 환경의 영향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물음이 나오는데요. 이 셋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엄격하게 어떤 것이 유전의 영향만으로 일어난다, 환경의 영향만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단지 비교적 성장과 성숙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중에서도 성숙이 성장보다는 조금 더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학습은 비교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달의 원리를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발달 단계 이론이라는 거예요. 1, 2, 3이라고 하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라고 하든 아니면 무슨 수준이라고 하든 단계를 다루는 이론들은요. 모조리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인간 발달이란 일정한 단계들을 거친다. 어떤 단계도 빠지지 않으며 단계들이 순서를 바꾸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요. 1단계 다음에 3단계를 하고 2단계를 빼먹는 법도 없고 1단계를 하고 3단계를 한 다음에 2단계가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발달 단계 이론에는요. 헤비거스트의 이론, 프로이트, 에릭슨, 피아제, 콜버그 등의 이론 등이 해당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행동주의 이론은 단계 이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동주의 이론은 몇 살에 일어나든 언제 일어나든 어떤 특정한 행동이 어떻게 조형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발달의 원리를 알아볼까요? 1. 발달의 상관성.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이건 앞에서도 나왔었죠. 2. 연속성의 원리. 발달은 쉼없이 연속적 점진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 이때 낮은 단계, 다시 말해서 이전 단계의 발달은 다음에 오는 단계의 발달의 기초가 된다. 이전 단계에서 발달이 잘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에 오는 단계에서의 발달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3. 발달의 주기성. 발달은 연속적이지만 규칙적인 것은 아니다.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주기성을 보인다. 신체의 발달과 정신의 기능은 특정한 시기에 급격히 발달하는. 예를 들어서요, 언어 능력이라든가 감정, 어휘, 신장, 체중 등등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따로 있다는 거죠. 발달의 주기성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장급등기라고 하는 거죠. 성장급등기란 신체적 성장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 잘 알려진 거는 제1성장급등기 영역이고요. 사춘기는 제2 성장급등기죠. 4. 분화 통합성의 원리. 발달은 분화와 통합에 의하여 구조화된다. 분화, 통합, 구조화. 이 세 단어는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오거든요. 발달의 초기에는 모든 행동이 미분화되어서 전체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특수한 반응과 부분 반응으로 분화되면서 동시에 몇 개의 반응이 통합되어 새로운 체제로 형성된다. 5. 발달의 순서성과 방향성. 발달은 일정한 발생학적 순서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상부에서 하부 방향, 두미의 방향으로 발달하고요. 신체 발달의 경우에는 먼저 머리가 발달하고 그 다음 팔과 다리의 기능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부에서 말초 방향, 근원의 방향으로 발달하는데요. 신체 중심에 가까운 팔의 기능이 먼저 발달하고요. 그 다음 손가락의 기능이 발달합니다. 신경계통의 경우에는 대뇌가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점차로 말초신경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발달하는데요. 대근육에서 시작해서 점차 소근육으로 발달하면서 전체 운동에서 분화된 미세 운동으로 발달합니다. 분화와 통합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영아기에 나타나는 반응은 대부분 전신 반응이며 신체의 큰 부분을 움직이는 전체적 미분화적 운동이다. 예를 들면요. 영아는 처음에는 전체 손을 사용해서 물건을 집을 수 있다가 점차 손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집어 올릴 수 있게 되죠. 여기에는 협응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의 변화, 즉 신체적인 변화가 기능의 변화보다 먼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 감각기관인 청각이나 시각이 먼저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사고 등의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6. 개인차의 원리. 발달은 보편적인 순서로 진행되지만 각 개인의 선천적 소질, 성별, 환경 또는 교육 등에 따라서 신체적,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발달의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발달의 경우에는요. 9개월부터 걷기 시작하는 유아도 있지만 15개월이 되어도 잘 걷지 못하는 유아도 있죠. 발달 영역에 따른 개인차도 있는데요. 언어 발달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수리계통의 학습은 낮은 아동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왜 발달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앞에서 발달의 원리 중에서 발달의 주기성이라는 게 나왔었는데요. 발달의 주기성이란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주기성을 보인다. 신체의 발달과 정신의 기능은 특정한 시기에 급격히 발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특정 기능, 특정 능력은 특정한 시기에 학습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 시기란 뭘까요? 특정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그 영역의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진 시기겠죠?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거는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달에 유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달의 과정에 대한 지식은 학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학습의 적시성에 관한 건데요. 교육하는 사람에게는 언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학습의 적시성, 우리가 발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들을 보면 준비성,
결정적 시기, 코느라드 로렌츠가 얘기한 각인기, 몬테소리가 얘기한 민감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